이번 영상에서는 일라스틱의 앱서치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서치는 일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검색 엔진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도커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일라스틱 클라우드에 SaaS 서비스를 배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스틱 클라우드에 지금 가입을 하시면 약 2주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테스트를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일라스틱 클라우드를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로그인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대시보드 화면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작업이 없으실 경우에 저랑 똑같이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라는 요 칸에서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배포할 서비스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앱서치 데모라고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에디트 세팅을 누르시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애저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고,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서울로 서울 리전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설정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버전 같은 경우는 최신 8.1.0 버전을 선택을 해서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잠깐 기다린 후에 배포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패스워드랑 유저네임을 복사해서 따로 기록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크레덴셜 텍스트 파일을 생성을 해서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일라스틱이었고, 패스워드는 요걸인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나중에 재발급이 아니면 해당 그 데이터는 따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 두셔서 저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시던가,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CSV 파일로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백업을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몇 분 정도 기다리고 나면 배포가 완료가 되는데, 배포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컨티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가 완료되었고요. 여기에 컨티뉴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니까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티뉴 버튼을 누르고 나면 현재 보이는 웰컴 홈 페이지에서 일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서치와 옵저벨리비티, 시큐리티, 애널리틱스 요 네 가지 테마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앱서치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서치 패키지 안에 속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클릭을 하시고 일라스틱 앱서치에 있는 오픈 앱서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앱서치에 있는 엔진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이란 거는 앱서치에 여러 개의 N개의 엔진을 만들 수가 있고, 각 엔진별로 데이터를 색인을 해서 검색 쿼리를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앱서치의 데이터들은 일라스틱 서치로 데이터가 색인이 되고요. 한번 엔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크리에이트 엔진 버튼을 눌러서 해당 화면을 들어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무비라는 엔진 네임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엔진 버튼을 눌러서 엔진을 생성을 하시면
지금처럼 엔진 셋업의 오버뷰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엔진의 데이터는 이제 제이슨 형태로 삽입을 할 수 있는데, 페이스트 제이슨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존에 갖고 계시는 제이슨 그 형태의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삽입을 하실 수도 있고,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렇게 색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API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API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넣을 거고요.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 밑 그 좌측에 크레덴셜이라는 메뉴에서 이 엔드포인트와 프라이빗 키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서치 키 같은 경우는 뭐 퍼블릭 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에서는 안 쓰일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엔드포인트에 이 주소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적어 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 프라이빗 키도 복사를 해서 프라이빗 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기 전에 인스턴스가 어떤 식으로 배포됐는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좌측 메뉴에서 매니지먼트 디플로이먼트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아까 설정했었던 앱서치 데모라는 배포 서비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인스턴스로는 3개의 일라스틱서치 인스턴스가 배포가 되어 있고, 한 대의 앱서치, 그 엔터프라이즈 서치 인스턴스가 배포가 되어 있고, 또 한 대의 키바나 인스턴스가 배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앱서치에서 쿼리를 요청하거나 쿼리를 받거나 하면서 데이터를 색인할 수 있도록 API가 동작을 하고요. 관련된 데이터들은 여기 3개의 일라스틱서치 인스턴스에 저장이 되고 반환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뒷페이지로 넘어와서 한 번 더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버뷰 화면을 두고요. 영화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다가 문화 빅데이터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에 보이는 문화 빅데이터 포털 메인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저처럼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버가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봤는데 조금 느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로그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다가 영화 정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영화 검색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조금 서버가 느린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코비스 박스오피스 영화 정보라는 그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로딩이 끝나면 이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딩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박스오피스 영화 정보를 클릭을 해서 페이지 이동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코비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컬럼 정의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컬럼은 대문자와 언더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 상품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공월 데이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바구니에 담으면 장바구니 가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하느라 드라마 정보도 장바구니에 담아뒀는데, 일단은 이 박스오피스 2021년 공월 영화 정보를 선택을 해서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따로 과금이 되지는 않고요. 결제하기를 진행을 해서 완전히 구매가 완료가 되면, 자, 완료가 되었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맨 위에 방금 결제한 이 영화 정보를
그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타에다가 개인 연구라고 저 같은 경우는 작성을 했고요. 확인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페이지에, 네, 이건 일단 삭제를 하고, 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CSV 파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열어 볼게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서치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CSV 파일이 아니라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JSON 파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을 JSON 파일로 컨버트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파이참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놨고요. 여기에 디렉토리를 데이터라고 하나 생성을 해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을 여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왔고요. 일단 이 파일을 먼저 컨버트 해주는 작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new에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csv2 jso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판다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pip install pandas 라고 해서 판다스 패키지를 설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면 판다스가 설치가 되었을 거고요. import pandas를 선언을 하면서 타이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데이터 안에 있는 이 타이틀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csv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판다스의 read csv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 경로 밑에 있는 이 해당 파일의 CSV 확장자를 읽어서 separate 옵션은 컴마가 기본이고요. 컬럼스를 바꿔줄 건데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컬럼 이름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앱서치나 일라스틱 서치에서 활용을 할 때는 소문자 혹은 언더바를 이용해서 그 필드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소문자로 변경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SV 데이터에 컬럼스를 선언을 해서 여기에 x는 lower라고 해서 소문자로 변경해주는 코드를 한 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SV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CSV 데이터 to JSON 모듈을 이용해서 똑같이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같은 타이틀 이름으로 이번엔 확장자가 JSON인 파일을 오리엔트 값을 record로 지정을 해서 한번 런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리고 나면은 JSON 파일이 생성이 될 건데요. 네, 이렇게 JSON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다시 앱서치 쪽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앱서치에 이 무비라는 엔진을 만들면 좌측 메뉴에서 오버뷰랑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얼만큼 도큐먼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쿼리를 했는지 클릭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상세한 데이터 로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라는 메뉴에서 실제로 들어가 있는 도큐먼트의 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스키마라던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메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API를 이용해서 그 파이썬에 있는 일라스틱 앱서치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도큐먼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라스틱 앱서치 그 파이썬 모듈을 설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pip install elastic app search라고 해서 모듈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더 선언을 해서 앱서치 멀티 인덱스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port JSON을 하나 선언해 줄 거고요. from elastic 앱 서치에 import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생성해서 클라이언트 변수에 클라이언트에다가 베이스 엔드포인트 값을 넣어 줄 건데, 베이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크레덴셜에서 확인했었던 이 엔드포인트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이 https를 지워 주시고 여기 뒤에 API as v1이라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엔드포인트 설정이 끝났고요. API 키로는 프라이빗 키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확인했었던 프라이빗 키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로컬 환경에서 확인하실 때는 HTTPS 값을 false로 두시면 되는데, 저희는 일라스틱 클라우드에 있는 SaaS 서비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HTTP 속성 값을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엔진 이름을 엔진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ov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 파일 이름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바꿔서 오타가 조금 있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 아까 작업을 했었던 타이틀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read movie.json이라고 해서 CSV 파일을 변환했었던 JSON 파일을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파일 네임에 있는 확장자가 JSON 파일을 읽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as 파일로 alias를 걸어주고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해서 파일을 읽어줄 거고, 그리고 나서 이 JSON 파일은 리스트 형태의 여러 개의 도큐먼트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도큐먼트를 삽입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멀티 인덱싱을 하면서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 멀티 도큐먼트라고 주석을 달겠고요. 일단은 아마 이게 200개 이상 여러 개의 영화 정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파일에 100개씩 끊어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while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값이 데이터 전체 길이보다 작을 때 동작을 하게끔 만들 거고요. 데이터의 마지막 인덱스 정보 값은 일단은 카운트 100이 여기서 카운트 값이 카운트 값에 100을 더했을 때 len 데이터 이면은 카운트에다가 100을 더해 줄 거고요. e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 전체 길이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ocuments라고 해서 실제로 삽입되는 그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거에 인덱스 카운트 시작 인덱스를 카운트로 지정하고 끝 인덱스를 데이터 엔드 값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 모듈을 따와서 인덱스 도큐먼츠라는 모듈을 선언해서 엔진 네임을 넘겨줄 거고요. 그리고 그 인덱싱한 도큐먼트 데이터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잘 삽입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ocuments are indexed 라고 그 출력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count 100을 실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실행을 하기 전에 앞서 이 코드나 이 데이터의 테스트 내용들은 그 유튜브에서 그 파이콘 2020에 있는 김종민 매니저님께서 작업을 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개 들어갔고 200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214개까지 도큐먼트가 삽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전체 도큐먼트가 들어가 있는 게 214개인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API 이벤트에서 포스트 값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에서는 아직 표출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도큐먼트에서는 실제로 들어가 있는 영화 데이터들을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 하나를 펼치면 전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필드에 대한 각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스키마 메뉴를 들어가시면 각 필드 네임에 대한 필드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 SUAUDCO라는 컬럼은 서울 시청자 관객 수를 의미하는 컬럼이고요. 이 컬럼 같은 경우는 숫자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텍스트에서 넘버로 바꾸신 다음에 위쪽에서 Save Changes를 누르면 필드 타입이 자동으로 재색인되면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라스틱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드 타입을 변경할 때 수동으로 재색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앱서치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필드 타입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쿼리 테스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검색 쿼리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장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영화 제목에서 극장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콘텐츠들을 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큐레이션스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레이션스에서는 상단에 노출하고 싶은 콘텐츠를 지정하거나 혹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고 싶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큐레이션을 눌러서 쿼리를 등록했을 때 극장판이라는 쿼리를 등록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맨 위에 극장판 콩순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 같은 이 두 번째 순위로 검색 결과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장판 콩순이에 이 빨간색 Hide This Result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검색 결과에서 제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Hidden Result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선택한 극장판 콩순이 장난감 나라 데모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귀멸의 칼날이라는 거를 맨 위로 노출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별표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고 나서 바로 쿼리 테스트를 눌러봤을 때 극장판이라고 똑같이 검색을 하면 방금 등록해놨었던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맨 위에 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코어 점수가 낮더라도 맨 상단으로 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히든 리절트로 설정을 해놨었던 영화는 노출이 안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리밸런스 튜닝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당 필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검색 결과의 순서를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서 극장판이 귀멸의 칼날 1등이고요. 바이올렛 에버 같으니 2등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 탐험대 옥토넛이라는 영화가 3등인데, 만약에 아까 덤버로 지정해 놨었던 서울 시청자 수 컬럼에 펑셔널 부스팅을 주게 되고
임팩트를 한 2까지 올리게 된 후에 세이브 저장을 하면서 검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 일단 프로모션 등록을 해놨었던 귀멸의 칼날이 여전히 맨 위에 노출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바이올렛 에버가튼이 두 번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서울 시청자 수에 부스팅이 걸리면서 두 번째로 노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세 번째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스팅을 지정을 하면서 순서에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노님스라고 해서 동의어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 인천 관련된 인천 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텔라라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형태소 분석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인천 스텔라라는 동의어에 스텔라라고 검색을 하시고 세이브 저장을 누르시게 된 후에 쿼리 테스터에 다시 스텔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까는 검색이 안 됐었던 인천 스텔라의 영화가 검색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의어도 등록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치 UI라는 메뉴에서 실제로 웹 UI 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테스트 화면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타이틀 필드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비 네임을 한번 설정을 하고, 필터 필드에다가는 그레이드 네임이라고 해서 영화 등급에 관련된 필드를 한번 지정을 하고, 솔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 서울 시청자 수도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URL 필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화면 구성이 될 텐데, 뭐 이 나이키 레볼루션 4를 눌렀을 때 어떤 URL로 이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URL 정보가 없어서 등록을 하지 않을 거고요. 썸네일 같은 경우도 이미지 정보가 있으시면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없기 때문에 일단 제너레이트 한번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실제로 쇼핑몰 사이트 같은 이 검색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그 솔트 옵션에다가 서울 관객 수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관객 수가 가장 높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영화가 상위 탑 20에서 맨 첫 번째 노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크루엘라, 세 번째로 비와 당신의 이야기, 기타 등등의 영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서도 15세 이상 관람가를 눌러서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트 바이에 디센딩, 어센딩을 지정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극장판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큐레이션을 등록했던 것처럼 그대로 귀멸의 칼날이 맨 위에 뜨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다 탐험대 옥토넛이라고 해서 그 서울 시청자 수 컬럼에 부스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노출이 되고,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세 번째로 노출이 되고, 히든 그 리절트에 등록해 놨었던 콘텐츠는 노출이 안 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또 인천 스텔라 라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스텔라라고 검색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텔라라고 해서 검색을 해도 인천 스텔라라는 영화가 검색이 돼서 오타 적용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웹 UI 같은 경우는 Node.js를 기반으로 리액트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집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해당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ode.js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코드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코드를 변형해서 파이썬에서 디장고나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테스트했었던 이 API들의 로그들도 API 로그스라는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아까 확인하지 않았었던 애널리틱스 화면에서 토탈 쿼리스라고 해서 전체 쿼리를 날린 API 그 횟수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쿼리별로 이렇게 몇 번 쿼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쿼리 결과를 몇 번 클릭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로그 정보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용자 분석이라던가 뭐 인기 검색어 혹은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용이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활용했었던 URL들, 참고했었던 자료들 모두 기록을 해둘 테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